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만만해요. 만만해요. 만만해. 그 비선 라인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네. 뭐 신경민, 박지원, 박관용 뭐 이러더니 오늘은 아예 그냥 이제 까놓고 하는데, 이거 좀 일목요연하게 가르마 좀 타봐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인사 실패가 뭐 수차례 반복되면서 이게 정말로 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서 내놓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추천이 되고 또 사전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정도로 인사 참패, 인사 참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무래도 공적인 라인이 아니고 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비선 라인에서 이 인사 문제를 거론하고 관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뭐 논란들이, 추론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남동생인 박지만 B그룹 회장, 그리고 지금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10년 넘게 주변에서 계속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또 안봉근, 또 정호성 그 부속실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개별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하에서 인사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와중에 가장 많이 거론됐었고, 그런데 실체는 또 가장 또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 바로 정윤회라는 이름입니다. 예. 뭐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이 정윤회 씨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친분이 있었던 최태민 목사, 이른바 그 최태민 목사의 딸의 이제 사위죠, 사위. 남편, 그 딸의 남편. 예, 딸의 남편. 예, 말 되게 어렵게 하시네. 사위. 최태민 목사의 사위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윤회 씨가 정말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베일에 가려져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네. 여보세요? 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낙마, 그리고 엊그제 그 문창구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렇게 가면서 정말로 이제 이 비선 라인이 그동안의 논란 속에 그냥 정치권에서 소문으로만 있었던 게 이제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이 언급들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비선 라인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면면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 만만회가 결국 이재만, 박지만, 또 정윤회, 이 세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안 그래도 뭐 많이 써놓으셨어요, 지금. 정윤회를 좀 종합적으로 알려달라. 너무 미스테리하다. 출생지, 학력, 나이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한데, 일부 뭐 밝혀지고 전해진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잠수 타다시피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예. 이 사람 무슨 영남대학교인가 어디에서 박사학위인가 받고 뭐 새마을 뭐 이런 거 하고 정수장학회 일기고 그런 제 기억이 맞나요? 예, 대충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맞고요. 예. 그리고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오랜 이제 집거를 끝내고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였을 때, 이게 이제 1998년인가요? 첫 출마할 때. 첫 출마할 때. 대구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일선에서 직접 도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래연대인가요? 미래연합인가? 한번
저기 밖에 나가서 당 만들었을 때. 예. 탈당해서 나갔었죠. 미래연합. 예. 연합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표를 할 때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 정치권에 출입했었던 정치부 기자들, 그러니까 고참 기자들은 실제로 정윤회 씨하고 교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정윤회 씨가 일선에서 나와서 직접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정윤회 씨가 어디서 뭐 하는지 사실 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고. 우리 양 기자도 몰라요? 예, 저도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떠도는 별칭은 이겁니다. 삼성동 정실장 뭐 이렇게 지칭이 되는데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면서 그렇죠. 삼성동 집에서 실제로 정윤회 씨가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조언 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이제 소문인 거고요. 지금 정윤회 씨 이름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양상이어서 앞으로 좀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그리고 또 대선 당시 이 정윤회 씨 이름이 수차례 거론은 됐습니다만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부 주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정윤회 씨하고 박지만 씨 사이에 뭐 알력설이 좀 불거진 보도가 있었고요. 그랬죠. 그랬죠. 미행 따라 붙였느니만이 뭐 고소하고 그래서 오늘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만만회, 그러니까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가 같이 모여서 인사 문제에 함께 개입한다. 이게 좀 뭐 일각에서는 지금 정윤회 씨하고 박지만 씨가 그런 정도로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게 좀 근거가 좀 빈약하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비선 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면 속속들이 알면 비선 라인일 리가 없겠죠. 비선이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이렇게 인사 문제 실패 또 국정 운영이 굉장히 좀 이 야당과의 협조나 이런 것 없이 독단적으로 흘러가는 것 결국은 이게 몇몇 이 가신 그룹 혹은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이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논란 특히 정윤회 씨의 실체에 관한 논란 앞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한 지금 3년 반쯤 남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6개월은 뭐 저기에서 뺀다고 치면 한 3년 정도 있는 건데 긴 시간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핀치나 어떤 굴곡에 처하면 반드시 한 번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정치 구단 양정대 기자의 해설 겸 예측인 거죠? 저는 구단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정치 관전자죠, 관전자. 그 말 재밌네. 삼성동 정실장. 그런 별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택, 친가. 그러니까 이제 자택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 동교동 비서실장, 그런 게 막 연상이 되고 그러네요. 그 재밌는 보도들이 2002년 대선 때 아마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 정윤회 씨가 이제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문 열렸을 때 살짝 빨리 들어갔다가 문 또 열리면 또 빨리 나오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 기자들이 쫓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기사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 딸 그 승마협회 어쩌 국가대표 뽑히고 그때 한번 좀 잠시 그랬고. 그랬었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 조금 전에 아까 리포트 해주실 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태민 목사라고 표현하셨어요. 친분이라 하면 어떤 종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친분이라고 하면 일을 같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서 퍼스트 네. 레이디 역할을 할 때, 예. 여러 협회들을 운영을 이제 맡아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최태민 목사가 같이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친분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소문은 굉장히 무성하게 많았었죠. 예. 저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친분을 좀 과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친분은 개인적으로 친한 것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일 때문이라고 그러셔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정윤회는 아무튼 늘 뭐 언젠가는 떠오르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조금 빨리 튀어오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중요한 거는 여야의 꽤 비중 있는 사람들 입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타이밍에. 그렇죠? 예. 자, 인사청문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네.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 일부 타당한 얘기이긴 하죠. 여나 그렇죠. 야나 예. 모두 인정하는 건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금 타이밍에서 이거 막 강조하는 건 너무 저 과부가 빨리 저 어떤 소금 장사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담장 자꾸 끼웃거리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속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제도가 이제 좀 다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실제 인사청문회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게 손질을 하고 고쳐야 된다는 그런 지적은 예. 정치권 내부에서만 얘기됐던 게 아니고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없이 지적이 돼 왔던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야당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18대부터 이렇게 다수당을 차지한 때부터만 봐도 벌써 지금 5년, 6년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마치 이 청문회 제도 때문에 검증이 너무 이렇게 뭐 아주 신상털기식으로 이렇게 검증이 가다 보니,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 제도에 기인해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뭐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주장에 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도를 바꾸는 문제하고 그에 앞서 좀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는 것. 그렇죠. 대한민국의 장관, 총리 후보자를 내놓는 것,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야당에서도 뭐 이전부터, 그러니까 도덕성과 관련한 그거는 이제 사전 검증을 통해서 비공개 차원에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실제 이제 공개된 청문회 자리에서는 정책 능력과 비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원만하게 대체적으로 이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고치는 문제는 이 제도를 고치는 문제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정말 괜찮은 물건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네. 네. 아, 오랜만에 제 견해에 동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00% 항상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누군가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